쌀 공급 조절과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됐던 이 가루쌀이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단지가 공식적으로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지금 2023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식량 안보를 위해서 가루쌀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135개 단지 8,400헥타르 규모에서 가루쌀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지금 선정을 했는데 151개 단지 11,400헥타르의 가루쌀이 지금 생산 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빵이나 과자 또는 이런 뭐 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밀가루 대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단지들은 3천만 원의 교육 비용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걸 이제 골고루 다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60헥타르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단지 중에 30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5억 원어치의 시설비 지원을 또 별도로 하기로 그건 했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곳들 대상으로. 그렇죠. 네. 네. 자, 이 가루쌀 빵은 이미 나왔고요. 최근에는 라면도 가루쌀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밀가루 라면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데 영상 보겠습니다. 아우. 그리고 면이 쌀가루가 들어간 면이라 그런지 평소에 먹는 익숙한 라면의 식감과는 다르게 훨씬 부드럽고 쫄깃하더라고요. 네, 가루쌀 라면 맛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걸 다 드시네요. 자, 식품 기업들은 가루쌀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새로운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상품이 히트를 치고 있어요. 벌써. 네. 그중에서 하나가 오리온이 내놓은 가루쌀 과자 누룽지. 누룽지 아닙니다. 네, 누룽지 아닙니다. 새로운 누룽지. 누룽지. 이름도 재밌네요. 네, 해서 600만 봉이 지금 판매가 되는데. 그 6개월 만에 팔았대요. 그렇죠. 그리고 히트 상품 기준이 그 매출액이 월 10억 원이거든요. 근데 월 매출 10억 원을 돌파를 했다. 그것이 히트 상품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신세계 푸드에서 가루쌀과 이 현미유로 만든 식물성 음료인데 라이스 베이스드 해서 일종의 우유입니다. 식물성 우유인데. 약간 두유 생각도 좀 나고요. 제가 제 가족들이 그 기억이 나요. 이 식물성 우유가 나온다, 쌀로 만든 우유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걸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출시가 좀 늦어졌어요.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먹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두유 느낌이 강하고 어떤 일반 우유보다는 좀 이제 단맛이 조금 적어서. 그러니까 단맛이 적다는 게 또 오히려 건강에 좋다. 그렇죠. 건강에 좋고 단맛이 좋으니까는 일종의 좀 담백하다.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다고 저희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맛만 추구하면은 이 가루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건강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오뚜기에서는 비밀스러운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시크릿 가든 같은 그 비밀이 아니고 비밀가루 제품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가 아닌 그런 스프다 이런 뜻이죠. 재미있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오뚜기가 스프를 처음으로 내놓은 지가 지금 벌써 55년이 됐다고 하는데 55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번에 이 2개 종의 가루쌀 제품을 내놨는데 예를 들면 크림 스프하고 양송이 스프 두 가지의 종류의 스프를 만들었는데 저 종류가 가장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프를 만들 때 보통 밀가루를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밀가루 대신에 가루쌀을 넣는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스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프에 들어간 이 밀가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글루텐 프리 식품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밀가루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비만을 유발한다고 해서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분명히 있는데 있어요. 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크림 스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상당히 쌀가루가 들어갔는데 부드럽고 맛이 깊다. 그리고 목 넘김이 좋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음식은 건강에 좋다고 먹는 게 아니라 한번 습관이 맛이 들면 계속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번에 달달한 맛에서 바꾸기 쉽지 않기는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피자, 빵, 이거 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베이스 까는 거. 파스타, 이건 다 밀가루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가루쌀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저는 최근에 진짜 신기한 재료 발견했어요. 가루쌀이에요. 냄새도 밀가루보다는 더 고소해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여기에다가 넣고 지금 잘 플레이팅 해야 돼요. 튀김까지. 야, 제 친구 완벽해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진짜 시칠리아에서 볼 수 있는 파스타 그대로 파스타예요. 네, 보신 이 가루쌀 제품들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 건강에 좋다라는 거라는데 주로 어디에 좋은가요? 일단 요즘에 저속 노화 식품이 열풍이 있어요. 오, 그 책도 나오고. 예, 천천 이제 노화되는 그 네네. 건강 식단인데 그런데 그 저속 노화 식품 열풍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쌀이 의외로 상대적으로 좀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쌀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 쌀밥이 더 혈당을 상승시킨다고 네, 혈당 알려져 왔죠. 상승을 시킨다. 살 찌는데 또 탄수화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각종 연구를 해보니까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반대란 얘기도 있어요. 반대다. 그러니까 저속 노화에 오히려 쌀 식품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강북 삼성병원하고 호주 시드니 대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한식 도시락, 한쪽은 양식 도시락 네네. 이렇게 섭취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는 오히려 이 양식보다 한식이 허리 둘레나 혈당이 오히려 좋다. 그거에 목숨 거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루쌀이 밀보다 혈당을 좀 천천히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최근에 연구 결과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두 연구 기관이 유명하니까 네. 믿음이 좀 갑니다. 가루쌀 정확한 품종명은 바로미2라고 합니다. 자, 어떤 품종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농촌진흥청이 2019년에 개발한 쌀인데요. 가루쌀의 소비를 좀 확산을 시켜보려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기존 쌀은 떡이나 빵 뭐 이런 걸 만들 때에 상당히 오랫동안 불려서 가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되게 맵쌀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데 물에 하루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밤새 불려야 그래야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미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맵쌀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서 소위 이제 건식제분이라고 해서 물에 불리지 않고도 빻아서 과자나 케이크, 그래서 빵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바로 쌀이 바로미군요. 그렇죠. 바로 네. 그래서 바로미죠. 그래서 예. 이게 건식 제분은 아무래도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도 짧게 걸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간편한 그런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분들 특히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만 이 젊은 분들은 쌀을 잘 안 먹습니다. 쌀 안 먹는 게 무슨 그 유행처럼.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빵빵빵 많잖아요. 밀 수입 의존도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때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 밀이 그 작업률이 지금 계속 이제 뒷걸음치고 있으니까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5%밖에 안 돼요? 예, 그 5% 그런데 그 5% 달성 목표인데 밀 작업률 5% 달성 목표인데 지금 현실은 1%입니다. 현실 1%. 왜 그러냐면 특히 작년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급감했어요. 흉작이었죠. 그냥 99%를 사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99%를 사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밀을 재배하는 면적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작업률을 5% 기준으로 잡았지만은 지금 전년보다 계속 감소를 하면서 현재는 1% 상황. 그래서 뭐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밀가루는
8, 9%를 외국에서 사오니까 남아도는 쌀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